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이. 근데 한국 문화는 질문하면 별로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네. 어려운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선수들이 하는 질문은 네. 그 아이들은 특히나 어릴수록 뭐 네. 초등학생일수록 정말 묻는 거야. 모르니까. 근데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아. 사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너무 똑똑한 코치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는 관점은. 그 똑똑한 코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네.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아, 근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못 주면 아, 내가 형편이 낮은 코치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지.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를 빨리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예. 질문을 하면. 근데 역시 현명한 코치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모르면 아 내가 요건 정말 모르겠다. 내가 요걸 내가 다시 책을 보든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든 내가 확인해보고 다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아 그럼 모르는 걸 어떻게 해? 예.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내가 제일 와닿는 거예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 그게 알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 저 사람이 내가 이거 알는다. 이게 너무 두렵다니까. 그래서 미국 갔는데 그 미국의 그 초등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너무 질문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질문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내가 숙지를 못 하겠는 거야. 영어로 물어보니까. 아, 언어적인. 언어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지. 그 두 번째는 걔네는 눈을 항상 마주쳐야 돼. 예. 근데 우리는 눈을 정면으로 보는 거는 항상 도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요 턱선이나 요 목선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이게 우리나라는 맞는데 걔네는 항상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팀에 보통 거기도 20, 30명 있으니까 20, 30명이 나를 다 주시하는 거야. 그 두 번째는 피드백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 코치들이. 게임이 끝나든 뭐 하든 예. 또 뭐 질문에 대한 건 코치로서의 의무야. 질문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면 내가 생각한 걸 영어로 이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착각이었던 거야.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몸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해줄 수 있는데 아 내가 주어를 써야 되고 동사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도 질문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잘 받아줘야 돼. 우리도 그렇지만 이 수비할 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안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친구들, 미국 어린 친구들과 한국의 어린 친구들의 차이는 질문을 하고 안 하고인데 더 중요한 건 지도자가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쉬운 말로 뭐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배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내가 얘기를 훨씬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렵다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선수뿐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제 결혼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결혼해도 집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무지하게 좋아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면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사실 답은 다 나와 있다니까. 선수들 얘기 들어주면 돼. 그러면 최고의 코치님이 될 수 있어. 요거는 그 인생의 선배로서 작은 팁인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많이 들어준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그 글을 써서 줬다는 게 경청이라고 하다. 들으라고. 근데 3루를 해봤지만 수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 LR 4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도 그런 날이 있지만
이걸 야구를 했는지 시합을 했는지 사실 정신이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너무 높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지.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날 이제 시합이 끝날 때쯤에서 그때 수비 코치가 누구였냐면 이현권 코치가 이제 처음 코치를 한 거예요. 선수 하다가 예. 작년에 이제 코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었는데 나한테 묻더라고. 오늘 끝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오늘 끝나고 엑스트라 워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현권 코치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왜냐면 거기에 있는 감독님이나 또 여러 저기가 있으니까 보통 실수하고 나면 그 플레이를 다시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드바이스를 한들 그게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내가 오늘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질책이야 그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비 연습을 해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은 그냥 내비둬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 힘들 거다 그냥. 대신에 내일 아침에 하자. 내일 아침에 와서 우리가 셋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직접 한번 펑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해서 다행히 그때 그 한문영 감독님이 총 책임자로 오셨는데 그 이현권 코치가 얘기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사실 보통 보면 코치가 감독님한테 얘기하고 보통 수석 코치를 통해서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 중학교에서 현직에서 코치를 하지만 감독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아들여서 그날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 이제 와서 잘 잤냐? 사실 어떻게 잘 자? 잘 못 자지. 그래서 어제 내가 너의 플레이를 보면서 사실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정말 반발짝 앞에서 잡지 못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확률을 줄여야 된다. 첫 번째는 전진을 해서 바운드의 횟수를 줄여서 실수할 확률을 줄여야 되고 전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송구 미스할 확률을 줄이는 거다. 근데 민국이 너를 보니까 거의 제자리에서 잡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바운드에서 튀게 되면 결국 놓치는 거다. 그래서 펑구할 때도 자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야. 이영권 코치가 쳐주고 자 여기에서 자 반발짝 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지. 민국아 한번 같이 해보자. 걔도 이제 처음에 사실 긴가민가하지. 이종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기를 했어. 뭘 했어? 자,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전진하면서 하니까 어쨌거나 바운드 횟수가 줄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던지는 것도 수월해진다니까. 근데 캐치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걔는 이제 캐치볼 하고 온 상태에서 던지는데 비슷하게 던지거든. 자, 어깨가 네가 좋냐 내가 좋냐. 나는 이제 선수를 은퇴한 지가 벌써 4년 5년이 넘어가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고 나서 그날 되게 잘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꾸로 그 친구한테 배운 거지. 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날은 그냥 두고 다음날 걔 그 메인 코치 이현권 코치였으니까 이현권 코치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동의를 얻어서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맞았고 어린 선수들이라면 맞았고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펑고를 받았겠지.